새벽 5시 김영숙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67살의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명절을 앞둔 마음만큼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이제 진짜 늙었나 봐. 침대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짚었습니다. 어젯밤 장 보느라 무거운 갈비를 들고 다녔더니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명절 이틀 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사온 갈비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10kg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태훈이네 가족 5명, 도연이네 가족 4명, 그리고 자신까지 총 10명이 먹을 분량이었습니다. 거기에 은지 친정에 보내드릴 것까지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르면 안 되지. 갈비를 하나씩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만 해도 2시간은 좋게 걸렸습니다. 서울 외곽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도 2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어린 2 아들을 혼자 키우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김치와 나물 몇 가지만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영숙이네 반찬이라고 부르며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엄마 손맛이 최고야. 단골 손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체력이 달렸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갈비 핏물을 빼는 동안 전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부침개 가루에 물을 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농도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묽으면 바삭하지 않고 너무 되면 딱딱해졌습니다. 태훈이는 전을 좋아하고 도현이는 갈비찜을 좋아하지. 2 아들의 취향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태훈이는 어릴 때부터 부침개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파전을 좋아해서 명절 때마다 몇 장씩 부쳐주었습니다. 둘째 도연이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갈비찜을 먹으면서 역시 엄마 갈비찜이 최고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태훈이는 결혼한 후 예전만큼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와 함께 오면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도 남의 집 식구가 되어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도연이는 달랐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부인 선영이와 함께 가게에 도와주러 오기도 했습니다. 선영이는 처음부터 친정 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도현이 복이 많아. 선영이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만난 것도 복이고 무엇보다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이 복이었습니다. 갈비 핏물이 어느 정도 빠지자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배, 양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았습니다. 갈비찜 양념은 비율이 생명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손님들에게 검증받은 황금 비율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양념 맛을 보았습니다. 단맛과 짠맛의 균형이 적당했습니다. 갈비에 양념을 버무리고 압력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넣고 센 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솥에서 김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깍둑썰기로 잘랐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갈 무였습니다. 당근도 같은 크기로 잘랐습니다. 색깔 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쁘게 담아야지.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보기에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은 더욱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 음식이니까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압력솥에서 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불로 줄이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40분 후에 뚜껑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궜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반죽에 넣고 젓가락으로 섞었습니다. 국자로 한 국자씩 떠서 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맛있겠다. 첫 번째 전이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뒤집어서 반대편도 구웠습니다. 완성된 전을 접시에 올렸습니다. 모양이 동그랗고 예뻤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전을 부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요리하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위해서라면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전을 다 부치고 나니 벌써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압력솥에서 김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시금치를 꺼냈습니다. 어제 미리 데쳐둔 것이었습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짰습니다. 참기름과 깨소금, 소금을 넣고 무쳤습니다. 간을 맞춰보니 딱 좋았습니다. 도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리 쓴맛을 우려낸 것을 꺼내서 양념했습니다. 고추장, 설탕, 참기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도라지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었습니다. 태훈이는 도라지를 안 좋아하는데. 어릴 때부터 쓴맛을 싫어했습니다. 도라지뿐만 아니라 쑥갓이나 냉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도연이는 나물 종류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두 아들의 차이를 생각하며 웃음이 났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났지만 성격도 취향도 달랐습니다. 태훈이는 어릴 때부터 까다로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명확했습니다. 도연이는 반대였습니다. 무엇이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압력솥에 압력이 다 빠졌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갈비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보니 쉽게 들어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갈비를 다른 팬으로 옮기고
무와 당근을 넣었습니다.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졸아들면서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특유의 달콤하고 진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냄새만으로도 맛있겠다. 갈비찜을 저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족들이 진정으로 고마워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부부는 요즘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설령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비찜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국물이 적당히 졸아들고 윤기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 마무리했습니다. 색깔 대비가 예뻤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였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번 명절은 어떻게 될까요?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막연한 예감이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빛이었습니다. 명절을 이틀 앞둔 오후의 정적 속에서 김영숙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큰아들 태훈이네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갔습니다. 태훈 뒤로 며느리 미정이와 손자 준우, 손녀 소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왔다. 많이 힘들었지? 영숙은 반가운 마음으로 손자들을 안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금세 거실로 뛰어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준우야, 소희야,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조금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우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아, 배고프지? 점심 준비 거의 다 됐어. 네, 알겠어요. 대답은 했지만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미정이도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잠깐 나와서 도와줄 수 있니? 아, 네, 잠깐만요. 애들 간식 좀 주고요. 미정이 방에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큰 접시에 담았습니다.
어제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갈비찜이었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향이 좋았습니다. 전도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각종 나물도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미정이 마침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이미 거의 다 차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럼 제가 밥그릇이라도 나를게요. 미정이 밥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곧 다시 아이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준우야, 소희야, 밥 먹자. 영숙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못해 식탁으로 왔습니다. 태훈도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 갈비찜이다. 맛있겠다. 태훈이 갈비찜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갈비찜을 좋아했습니다. 영숙은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의 그릇에 갈비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엄마가 새벽부터 끓였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미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미정아,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놓고 먹어. 태훈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듯 했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으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각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칭찬 같았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영숙은 아들을 위해 더 많이 담아주었습니다. 손자들에게도 먹기 좋게 갈비를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몇 입 먹고는 그만두었습니다. 할머니, 배불러요. 조금만 더 먹어라.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싫어요. 텔레비전 보러 갈래요.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말렸습니다. 준우야, 소희야, 할머니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괜찮다.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영숙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도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미정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그릇만 씻고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그만두었습니다. 소희가 낮잠을 자야 해서요, 죄송해요. 그래. 가서 재워라. 미정이 소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남은 설거지를 혼자 끝냈습니다. 태우는 다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둘째 아들 도연이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밝고 활기찼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선영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양손에는 과일 박스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손자 민준이와 손녀 수빈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영숙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수빈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음식 먹으러 왔어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엄마 힘드셨죠? 도연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 오는 게 더 기뻐. 어머니,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이미 앞치마를 가져와서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그럼 나물 좀 묻혀줄래?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선영이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물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선영아, 너 요리 많이 늘었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주었습니다. 태훈과는 정반대 모습이었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도연이 거실에 태훈에게 인사했습니다. 태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온지 오래됐어? 아니요, 조금 전에 왔어요. 형제 사이의 대화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핏줄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교가 되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무치면 되죠? 선영이 도라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옆에 가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추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돼.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선영이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도 할게요. 아니다. 그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어머니는 이미 너무 많이 하셨어요. 선영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그때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선영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선영 씨 언제 오셨어요? 아, 언니 조금 전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며느리 사이의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미정이 부엌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조금 서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두 며느리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고 하나는 형식적으로만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선영이 냄비 속의 갈비찜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좋아할까봐 새벽부터 끓였어.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선영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둬서 내가 복이 많아.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미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마 대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도 뭔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아, 선영이가 다 해줬어. 그래도 제가 뭔가 해야죠. 미정이 조금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자신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상 좀 차려줄래? 네, 알겠어요. 미정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몰라서 영숙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에 놓으면 돼요? 저기 가운데 놓으면 돼. 이 그릇은요? 오른쪽에 놓아. 선영은 혼자서도 척척 알아서 했는데 미정은 하나하나 물어봐야 했습니다. 영숙은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10명이 앉으니 식탁이 꽉 찼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라. 영숙이 말했습니다. 갈비찜을 큰 숟가락으로 떠서 각자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고기를 발라서 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도연이네 아이들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이네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준우야, 소희야,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태훈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못해 고맙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네 가족은 맛있다고 연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정말 최고예요. 맞아요. 엄마 갈비찜만큼 맛있는 건 어디서도 못 먹어요. 도연과 선영이 번갈아 가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면 태훈이네 가족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영숙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형수님도 많이 드세요. 선영이 태훈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식사하면서 두 가족의 차이를 또다시 느꼈습니다. 한쪽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고 한쪽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비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모든 가족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은 앞장서서 도왔고 미정은 아이 핑계로 빠졌습니다. 애 좀 재워야 해서요. 죄송해요. 괜찮다, 가서 채워라. 영숙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후 영숙은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섬세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차이가 있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가 예전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가족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참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느라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지만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어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빈 접시들이 개수대에 쌓여 있고 냄비에는 아직 갈비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다행이네. 영숙은 남은 갈비찜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선영이 친정에 갈비찜 좀 싸달라고 부탁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젯밤 늦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에도 갈비찜 좀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 손맛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일 아침에 싸줄게. 영숙은 선영의 부탁이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용기를 꺼내려는데 이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남겨둔 갈비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냄비째로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한번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냉동실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갈비찜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엌 여기저기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깜빡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둔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다른 것도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이 어제 사온 한우 선물 세트가 없어졌습니다. 냉장고 아래칸에 넣어둔 것이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도 없네.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과일 박스도 찾아봤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아뒀던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영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라질 리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태훈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태훈아, 너 혹시 갈비찜 봤니? 갈비찜요? 무슨 갈비찜 말이에요?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어둔 갈비찜 말이야. 그리고 한우 선물 세트도. 태훈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갔는지 아니? 그게. 태훈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깨우러 가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미정아. 너 혹시 갈비찜이랑 한우 선물 세트 어디 갔는지 아니?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 차에 실어뒀어요. 뭐,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에 실어뒀다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나눠 먹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져가면 안 돼요? 미정의 말은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선영이 친정에 싸주려고 남겨둔 거야. 아, 그래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어젯밤에 선영이가 부탁하는 것도 들었잖아.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럼 지금 당장 가져와. 어머니, 이미 저희 짐이랑 같이 넣어뒀는걸요. 다시 꺼내기 힘들어요. 미정의 말을 듣고 있던 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저희가 가져가면 안 돼요? 동생네는 다시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영숙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그냥 가져가겠다니. 게다가 다시 하면 된다는 말까지. 태훈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니, 뭐가 문제예요? 저희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물론 너도 내 아들이지. 하지만 이건 선영이 친정에 싸주려고 남겨둔 거야.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조금 나눠 가져가는 건 괜찮잖아요. 태훈의 말은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전부 가져간 것 같은데? 전부는 아니에요. 좀 많이 가져갔을 뿐이에요.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좀 많이가 아니라 냄비째 가져간 거잖아. 냄비는 나중에 씻어서 갖다 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져다 놔. 어머니, 이미 차에 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꺼내와. 힘들어요. 짐이랑 다 섞여 있어서. 미정은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태훈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에는 미리 말할게요. 다음에는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영숙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큰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도연아 일어났구나. 영숙은 아들을 보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선영이 친정에 싸주려던 갈비찜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형, 뭔 일이에요? 도연이 태훈에게 물었습니다. 태훈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엄마가 좀 예민해 하시는 것 같아. 예민하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화를 예민하다고 표현하는 아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예요? 가족끼리니까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예의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투였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볼게. 어머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미정이 말렸지만 영숙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태훈의 차가 보였습니다. 트렁크 쪽으로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트렁크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음식 용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갈비찜 냄비, 한우 선물 세트, 과일 박스까지 모든 것이 트렁크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장사하러 가는 것처럼 정갈하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면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몰래 가져가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되묻습니다. 아닙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여전히 태훈이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방에서 나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도연과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명절 오후의 풍경이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태훈아,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우는 리모컨을 누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차에서 물건들 다시 꺼내와. 이때 미정이 방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뭔 말씀이세요? 저희 차요? 영숙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태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비찜이랑 과일, 한우 선물 세트 모두 꺼내서 다시 가져와. 태훈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가 가져가면 안 돼요? 중요하지 않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갈비를 손질했다. 하나하나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우고 3시간 동안 약한 불로 끓였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미정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명절 음식은 원래 나눠 먹는 거잖아요. 저희도 가족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참을성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가족, 영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가족이면 허락도 없이 가져가도 되는 거야? 가족이면 일손도 돕지 않으면서 결과물만 챙겨가도 되는 거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도연과 선영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형님 부부가 엄마가 준비한 음식들을 허락도 없이 차에 실어갔어.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영은 놀란 듯 입을 가렸습니다. 형, 그게 정말이에요? 태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김도현, 너 지금 형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미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져갔어. 그런데 뭐 어때? 어차피 남는 음식인데.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건 저희 친정 어머니께 드리려고 어머니가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친정 어머니? 미정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정 어머니는 안 중요해? 차별하는 거야, 이거? 영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차별, 영숙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차별했어? 내가 언제 너희를 다르게 대했어? 어머니가 맨날 도연이네만 편드시잖아요. 미정의 말에 영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공평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는 것인지 스스로 되묻습니다. 편든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선영이는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부엌에 와서 도와주고, 너는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만 봤잖아. 도연이는 장 보고 와서 인사부터 하고, 태훈이는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부터 켰잖아. 내가 편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른 거야.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노예예요? 명절에 와서 일만 해야 해요? 노예.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노예라고 생각해.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걸 노예라고 생각해. 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요. 명절마다 와서 일만 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영숙은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밤낮 없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열이 날 때마다 등에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쉬었다 가라고. 영숙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편하게 쉬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나는 언제 쉬어? 엄마도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해달라고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20여 년 동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좋아서 했다고? 영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내가 좋아서 무릎이 아픈데도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고? 내가 좋아서 손목이 아픈데도 전을 붙였다고? 영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너희가 좋아할까 봐서 했던 거야. 너희가 맛있게 먹을까 봐서. 너희가 기뻐할까 봐서. 도연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됐어. 영숙이 손을 들어 도연을 제지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태훈과 미정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태훈아, 미정아, 차에서 물건들 다시 꺼내와. 엄마, 왜 이렇게까지? 꺼내와. 영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닌 명령의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다 가져가라고 했니? 이건 도둑질이야. 태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둑질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저희도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든 가져가도 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면 엄마 마음 아프게 해도 돼.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진짜 유난이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유난이라고. 영숙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게 유난이었구나. 영숙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엄마, 태훈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지금 당장.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영숙이 웃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어. 너희가 명절 때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도 참았고, 일손을 돕지 않는 것도 참았고, 고마운 말 한마디 없는 것도 참았어.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 엄마, 그래도 저희가 가족인데. 가족,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 가족이 허락도 없이 가져가고, 유난이라고 해? 미정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안 올게요. 이렇게 서운해 하실 거면. 그래.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라. 내 정성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줄 거다. 태훈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말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친다.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내 정성을 쏟는 것도 지치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가기만 하는 것도 지치고 심지어 유난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것도 지쳐. 미정이 태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자기야, 그냥 가자. 이런 데서 뭐 하러 있어. 태훈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도 돼요? 태훈아, 영숙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 힘들어도 기뻤고 어려워도 보람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영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후회가 돼. 내가 너를 잘못 키웠나 싶어. 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까지 하실 거예요? 사실이니까. 미정이 씩씩거리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됐어요. 정말 가자, 자기야. 태훈도 마지못해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한 번 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현관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숙이 돌아섰습니다. 도연과 선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영숙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영숙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나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나중에 사과하러 올 수도 있어요. 글쎄,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진심이 있어야 하는 거야. 진심 없는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 영숙은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첫째 부부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고 태우는 어리둥절한 듯 보였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도 어머니께 실망드린 적이 있으셨나요?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혹시나 해서요. 영숙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아, 너는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부엌에 와서 도왔잖아. 도연이도 장을 사가지고 와서 먼저 인사했고 너희는 다르다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영숙이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어머니,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을 고마워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도연이 어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더 잘할게요. 아니야.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야.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앞으로는 우리끼리만 명절을 보내자. 엄마. 가족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영숙이 도연과 선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 둘과 손주들만 있으면 충분해. 진짜 가족이니까. 선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짜 명절을 즐겨보자. 남은 음식도 많으니까 천천히 먹으면서. 도연이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치울게요. 그래, 쉴게. 영숙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부엌에서 도연과 선영이 설거지를 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지, 너무 심했을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와서 영숙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 뭘 만들어준다고? 계란 후라이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라니. 그렇게 간단한 것도 이렇게 소중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먹자. 영숙은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것이구나. 많은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것이구나. 밖에는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둥글고 환한 달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과만 시간을 보내겠다고. 자신의 정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만. 그리고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전통시장 반찬가게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허리도 굽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끝내세요. 옆 가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또 새벽부터 나오시게요. 아니야.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 거야.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전에 없던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시장에서 간단한 재료들만 샀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목록을 작성하고 이것저것 준비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선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선영아, 너 언제 왔어? 아침에 왔어요. 도현이는 회사에서 조금 더 정리하고 올 거예요. 영숙은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쌀이 씻어져 있었고 나물들이 가지런히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했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진짜 갈비찜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응.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자고 했잖아. 영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갈비찜 대신 갈비탕 끓일 거야. 더 편하고 맛도 좋아.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태훈 오빠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냥 명절이니까 혹시나 해서요. 영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면 아예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첫째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글쎄 연락이 와도 모르겠어. 어머니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까? 영숙이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이 확실해졌어.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한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저녁 무렵 도연이 퇴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려요. 뭐야? 이게 그냥 길에서 봤는데 예뻐서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영숙은 꽃다발을 받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간단하게 해 먹을까 했는데 제가 할게요. 도연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그날 저녁은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닌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부엌에 나가니 이미 도연과 선영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사실은 너무 편안해서 깊이 잠든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명절 전날 밤에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거의 다 준비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쉬세요. 내가 뭘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머니께 해드리는 날이에요.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손주들이 일어나서 할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고 있어. 할머니는 뭐 해요? 할머니는 너희랑 놀고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영숙은 손주들과 함께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여야 했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즈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지? 도연이 문을 열어보니 선영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와서 죄송해요. 선영의 어머니가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영숙이 일어나서 맞았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김치랑 나물 좀 담아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어머니는 서로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저까지 끼어도.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영숙의 말에 선영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5명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갈비탕에 여러 가지 나물,
전, 그리고 선영 어머니가 가져온 김치까지 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갈비탕 정말 맛있어요. 선영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전만 못해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맛이에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아마도 정성과 마음이라 답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텔레비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선영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죠.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도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고생이에요. 두 어머니는 나이가 들며 겪는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5명이 함께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가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평화롭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예전 명절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 영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라? 예전에는 어머니가 너무 바쁘셔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긴장된 분위기였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그때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 모자라면 안 될 것 같고,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이 훨씬 좋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해가 저물 무렵 선영의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명절답게 보냈네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또 오세요. 네, 꼭 그럴게요. 선영의 어머니가 떠난 후 영숙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달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뭘 보고 계세요? 도연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달이 참 예쁘네. 정말 그러네요. 부자는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게 다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 선영이도 고맙고.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때 선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차 우렸어요. 고마워.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일상적인 소소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외롭다는 게 뭘까? 영숙이 반문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도 외로웠는데 지금은 사람이 적어도 외롭지 않아. 왜일까요? 진심이 통하니까. 영숙이 웃었습니다. 많은 것보다 진짜가 중요한 것 같아. 밤이 깊어갈 무렵 도연과 선영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오랜만에 명절다웠어. 다음 명절 또 이렇게 보내요. 그래.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자. 혹시 태훈이 형이 연락하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영숙은 확신에 찬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가 없는 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도연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가고 나서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해요. 알았어. 아,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선영이 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음식이요. 어머니 혼자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해 먹을 수 있어. 그래도 가져가세요. 영숙은 봉지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려임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챙겨주는 것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고마워. 저희가 더 감사하죠. 도연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계세요. 너희도. 가족들을 배웅한 후 영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조용했지만 적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햇살을 받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몇 달 전 첫째 아들 부부와 갈등을 겪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렸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기쁨을 알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태도가 본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명절이었다. 많지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이제야 알겠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올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지 스스로 묻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들이 소중합니다. 그 하루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니? 오늘 고마웠어. 다음 명절도 이렇게 보내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저희가 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걱정할 것도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마운 마음과 함께했습니다. 잠들기 전 영숙은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가족을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창밖에는 여전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의 마음에도 그런 달이 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달이었고 그 달은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한 새벽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